일본과 이런 경합하는 품목들은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많이 늘었냐? 바로 중국인 거죠.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서 일본을 거의 압박하던 이런 상황을 거꾸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중 하나인 수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우리가 가장 해외 시장에서 맞붙을 상대는 누구고 또 어느 지역이 조금 중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방면으로 다채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상반기 수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9.1% 증가를 했습니다. 3,34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이 작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은 3,117억 달러, 6.5% 감소를 한 겁니다. 무역 수지는 2018년 상반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총 목표액이요 7천억 불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절반이 지났는데 3,348억 달러, 거의 절반을 다 했잖아요. 사실 많은 수출이 하반기에 조금 더 큰 거를 감안을 하면요 정말 목표로 했던 7천억 불을 사상 처음으로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금 좋아졌나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말하면 반도체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AI 시대라고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반도체 수출, 특히 메모리 가격도 조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때문에 이제 서버를 관련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장이 글로벌하게 커지면서 52.2%나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65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요.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이 팔았냐?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미국 수출,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 상반기에 가장 많았습니다. 64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려 16.8%나 증가를 했습니다. 21년부터 4년 연속 최대 실적을 이제 계속해서 미국 수출이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5.4% 증가를 한 63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상대가 해외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입니다. 자, 왜 중국과 이렇게 해외 이렇게 경합이 많은지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수출 많이 되는 품목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수출 잘 되는 10개, 그러니까 10대 주력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지금은 15대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반도체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2차 전지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었을 때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품목, 그러면서 이렇게 붐이 불었었는데요. 아직 사업 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출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한번 15대 주력 상품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기준으로 반도체가 1등입니다. 657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2등이었는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수출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370억 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4%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쭉 보고
2차 전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상반기 동안 40억 불이 조금 안 됩니다. 수출액이. 근데 증감률이 더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21% 감소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잘 안 됐, 시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경합해서 잘 이기기 못하는 영향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성적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선박 관련해서가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28%나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 선박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IMO 규제, 환경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LNG 연료를 가지고 있는 선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수주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이제 뭐 수소라든지 이런 미래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섞였는지는 몰라도 한 28%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영원히 계속해서 바닥만 다질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출 실적만 보면요. 디스플레이도 16% 넘게 수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고 2차 전지가 정말 주춤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수출을 볼 때 품목도 중요한데 어디에 많이 팔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입니다. 643억 달러. 무려 16.8%나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입니다. 634억 달러.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한 20-30% 더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산에 대한 제재도 가해지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사실상 더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지고 있는 수출 구조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완성품을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원료도 필요하고 중간 제품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중간재 성격의 수출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국에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 현대차 공장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엔진도 들어갈 거고 뭐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뭐 나사도 들어갈 거고 정말 많았잖아요.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당시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수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과 EU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하면 동남아 10개의 국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3위의 큰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555억 달러, 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EU, 유럽이라는 이 시장 역시 334억 달러로 작년 대비 6.5% 감소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요 4대 시장이 됐습니다. 뭐 나머지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들도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런 4개의 시장과 거대 4개의 시장과 비교하면 조금씩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이 어느 곳에 이렇게 파는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자, 중국과의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이런 경쟁이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주요 경제 활동에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과잉 생산,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는 거는 우리 내수뿐만 아니라 이 내수를 넘어서 해외 글로벌 시장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지 버틸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 구조상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항상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과의 이런
경합에서 이겨야지 그 성장성을 계속 도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일본 기업들과 굉장히 경합이 많았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전자, 자동차, 그리고 뭐 기계,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 제품,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본 기업들과 경합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이런 경합하는 품목들은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많이 늘었냐? 바로 중국인 거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서 일본을 거의 압박하던 이런 상황을 거꾸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 4개의 거대 시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수출에. 미국, 중국, 아세안, 유럽,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북미 지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멕시코라는 지역을 굉장히 잡아야 됩니다. 자,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프타라고, 과거 이름으로 이제 나프타라고 하는 이런 거대 경제 동맹체로 묶여 있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딱 말만 들어도 임금, 엄청 비싸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이게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엄청 가깝고 FTA, 거대 FT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기업 같은 입장에서 멕시코에 전초 기지를 딱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이런 현지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전초 기지를 통해 많은 수출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멕시코에 진출하는 게 뭐가 수출에 뭐가 도움이 되냐? 멕시코에 예를 들어 무슨 완성형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나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듯이 많은 수출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모기업, 그러니까 뭐 머더센터라고 하죠. 이렇게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로열티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 전초 기지, 특히 자유 경쟁 체제라든지 지리적 이점이 좋은 곳을 잘 진출을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장 큰, 현재로서 가장 큰 시장이 북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잡아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아세안과 유럽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요, 바로 아세안 지역을 잡아야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IRA라든지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자체도 여러 가지 중국을 더욱더 많이 견제하기 위해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한정으로 본다면 미국의 진출을 더욱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멕시코보다는 아세안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아마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중국을 견제를 하는 한편 어느 정도 손을 잡고 가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은 유럽 나름의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규정을 중국 기업들이 맞춘다면 굳이 수입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문제가 되면 그거는 그 지역 한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 우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또 통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중국이 아세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잖아요. 견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과인 생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또 한때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그게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소수의 몇 개 나라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수출
다변화에 성공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항상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쭉 하는데,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많이 늘렸을까요?